그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땐 놀거나 그쵸.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거나 아니, 그쵸. 둘 중에 하나죠. 네. 안녕하세요, 내치동 캐슬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제가 공부거머니 대기실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중에는 뭐 주영쌤의 현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얼굴이 명함인 김영선입니다. 네. 전서울대 박사정관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진동섭 선생님께서는 저희 공부거머니에도 워낙 많이 출연하시고 입학사정관 출신으로서 대입제도와 고입제도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고 이번에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가 필요할까라는 마음에 책도 한 권 내신 작가시면서 사정관이시도 한 직업이 되게 여러 계시네요. 네. 뭐 예전에는 국어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국어 선생님, 뭐 학교에서는 뭐 연구부장, 교감 뭐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나오니까 뭐 입학사정관 그러다가 뭐 연예인, 작가 뭐 아주 복잡해요. 경력이 열어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그런 그쵸. 사람으로 하게 됐어요. 경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쵸? 근데 저희가 선생님을 잘 알게 된 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이시기 때문에 입시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얻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요청을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네,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하죠. 크게 이게 입시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수시 이렇게 다양한 면을 평가하는 요소로 바뀌는데 이럴 때 어떤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가요? 이게 트렌드에 이렇게 바뀌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뭐 세상이 예전에는 어떤 주어진 지식 조금만 암기하면 그러면 우수한 인재가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뭐 자국계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쓰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년 됐어요. LTE 이후죠. 그렇죠. 2011년에 LTE를 도입하게 되면서 상용화되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의 지식과 지금 시대의 지식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외워야 될 지식이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뭐 어느 만큼 기억해야 물론 되겠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할 때도 이미 있는 지식 중에서 네가 맞는 것을 골라봐가 아니라 얘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인 건가? 새로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공부하고 싶은 애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뽑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학교 공부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가 다양하게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뽑고 싶기 때문에 제도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양한 학생을 뽑자. 한 줄로 세운 점수만 가지고 뽑지 말고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을 보고 뽑자. 근데 이게 전자기신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도 그렇지만 저는 뭐 학생들이 실제로 가르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고루 뽑자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되면 이제 다양한 종류의 뭐 준비를 하거나 뭐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그 제도의 목적은 원래 이거였는데 실제 활용되는 건 다른 경향으로 흐른 때가 조금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정보는 그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가 있고 그것을 그렇죠.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5가지 유형의 학생이 있어요.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는 학생.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 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 때는 공부하는 학생.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 때도 역시 공부하는 하는 학생. 학생. 마지막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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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5가지인데 뭐 마지막 5번을 빼면 4가지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땐 놀거나 그렇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도 공부하거나 아니, 그쵸. 둘 중에 하나죠. 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뽑고 싶지 않은데 그 문제는 어떤 대학은
공부할 땐 공부 안 하고 놀 때만 공부를 하는 학생, 즉 교과 성적은 별로 안 좋고 교과 공부 싫은데 네. 근데 얘가 과학반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아. 얘가 뭐 일본어에 대한 아주 깊은 뭐 조예가 있어가지고 일본어 활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뭐 일본어를 아주 깊이 있게 해가지고 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대 올 수가 있을까요? 없죠. 어쨌든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대학들은 공부할 땐 공부를 좀 덜하고 놀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대학은 이게 상당히 네. 서열화가 돼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스카이를 가고 싶어요. 뭐 상위 10개대를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교과 성적이 좋아야 그 대학교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 더 물어보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네. 얘가 뭐 CNN 뉴스 기반을 해서 영어도 잘해요. 네. 활동을 영어 동아리를 열심히 했어요. 네.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얘는 뭐 농구반 혹은 뭐 힙합반 이런 걸 했어요. 네네. 그러면 서울대 학생에게 적합한 조언은 너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동아리는 CNN 뉴스 기반 과학반을 해라 이렇게 네. 할까요? 아니면 공부할 때 공부 다 했으니까 놀 땐 그냥 놀아도 돼 이렇게 할까요? CNN 기반을 하겠죠? 아닐까요? 아, 잘 모르시네. 아 아니에요? 서울대생이라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아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한 80% 공부하고 한 90% 공부하고 놀 때 어느 만큼 잘 놀아야지 대학에 가서 100% 120% 공부해낼 수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놀 때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오면 공부 안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나가냐면 최고급 정보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땐 놀아야 된다. 근데 공부할 때 공부가 좀 부족하면 놀 때도 어느 만큼은 공부와 관련돼 있는 게 좋겠다. 그러네요. 그러나 모든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두 범주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비교과를 챙겨라. 비교과를 챙기라는 말이 아주 경쟁이 센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마저 안 하면 가기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경쟁률이 세거나 우리가 봤을 때 좋은 대학교는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하면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부 안 할 때 하는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긴 하나 그 밑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높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의 상위 10% 정도는 해야지 네. 상위 15개 대학을 가잖아요. 네. 전국 순으로 상위 10%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국 순으로 상위 10%라는 게 한 반에 20명이면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8명한테도 맞는 말은 비교과를 챙겨라가 맞는 말이 돼버리죠. 어차피 공부는 느렸다면. 그죠? 어차피 내신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정해져 있으니 그 학생들이 받게 되면 그 비교과는 중요하긴 하나 그 교과랑 섞으면 학생부 종합 기록부가 잘 만들어지는데 말씀하신 상위 2명 혹은 10% 안에 안 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는 어차피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비교과를 챙길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말은 상당히 많은 부연을 요구하지만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게 됩니다. 교과가 어쨌든 우선이 되기는 해야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 비교과를 챙기라는 말은 안 맞는데 맞아요. 대부분은 맞지만 나한테도 맞나? 내가 서울대 갈 거거든. 나한테 맞냐? 공부 열심히 해야죠. 놀 땐 놀고. 근데 우리 고쌤도 경험을 하시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적이 좋다는 건 학업 역량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죠. 학업 역량이 있어서 10% 안에 든다는 걸 얘기하지 꼭 뭐 1등, 2등은 성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또 교과전형이라고 또 따로 있죠. 그렇죠. 네, 종합전형은 또 다른 방식이고. 아, 종합정형은 그러니까 성적을 보기는 하는데 그거를 1등, 2등으로 가르지는 않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뭐 1등보다 더 뛰어난 2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은 실력이랑 성적이랑은 뭐 대부분 비례하지만 안 비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요. 그냥 뭐 시험지에 직장을 못 풀었다든가 네, 그렇죠. 월말 카드를 네, 못 푸는데 뭐 사고가 생겼다든가 애가 벡터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지필평가 선택형 문제는 못 풀어요. 또 그런 애도 있고. 그렇죠. 진짜 실력이 있나 이런 걸 뽑겠다는 거죠. 진짜 실력이 상위 10% 하나 있냐? 넌 진짜 실력으로 상위 1% 하나 드냐? 뭐 이런 것들. 아, 근데 그게 되게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그 뽑는 선발자의 주관이 들어가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동시에 여러 명의 사정관이 보고 아, 그렇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보면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블라인드한 상태에서 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내가 비플 줬으면 저 사람도 대부분 비플을 줘요. 비슷하게 결과가 간다.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가하는 눈은 비슷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쵸?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들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든 졸업은 하잖아요. 그쵸. 들어간 이유는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들어간 이후를 검증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참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갈 때도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빨리 그 단계를 가야죠. 졸업할 때 무서워지는 단계를 만들어야 들어갈 때도 조심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들어간 이후에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죠. 사회생활 마찬가지로 직장도 들어가면 뭐하냐. 근데 직장은 들어갔다가 성과가 나쁘면 대부분 권고사직을 당하게 페널티가 되죠. 있죠. 공무원 빼고. 네, 그렇죠. 공무원 빼고. 네.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대학도 신분 보장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훨씬 더 열심히 예, 하겠죠. 그게 이제 졸업 정원제다 이런 건데 우리는 되게 들어가면 졸업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시를 바라볼 때 비교과를 물론 챙기는 건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나 기본적인 성적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비교과를 한번 보는 게 실은 순서상은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공부가 학습활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교과로 했던 것이 지금은 다 교과 안에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다 그렇죠.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공부란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지적인 역량을 길러가지고 새로운 것들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그렇죠. 토론을 할 때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뭐 이런 결과들이거든요. 뭐 새롭게 문제를 수학으로 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 그게 지금은 교과서 안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교과 활동을 했던 수업에서는 거예요. 못당다 이렇게 선택형 문제를 풀고 비교과로 했던 일을 네. 지금 다 그게 교과로 왔다. 그러니까 교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그 교과 안에 비교과 성격의 활동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뭐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런 그게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지난해 거예요. 입시부터다. 지난해 입시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 대학에 간 학생들이거든요. 네. 앞으로 더 그냥 교과 공부 열심히 하고 교과 학습 활동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내줄 때 열심히 하시면 그게 성적과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치하는 시대가 됐다.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 모든 게 합쳐져서 수행평가, 지필평가 다 뭐 발표, 토론, 독서 이런 거 합쳐져서 성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네, 네. 그 교과가 실은 의미하는 게 비교과의 상당수를 포함한 교과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네. 교과에 신경을 쓰면 나머지가 많이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지금 코로나 시대 애들이 동아리 활동 제대로 못하고 봉사활동 제대로 못하고 진로활동 제대로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과 수업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특을 써주게 되고 네. 옛날에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동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로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스타일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최종으로 대학 괜찮을 것 가게 됩니다. 음.